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두 번째 수업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해킹에 대해서 형사법적 접근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산의 조선일보 5기 광고판에 해킹을 당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작년 14일 날 광고판에 이렇게 이제 광고가 떼야 되는데 이 광고판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 이렇게 글이 올라온 거예요. 장난글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해킹을 당해서 광고판이 이제 쉽게 말하면 누군가 이용을 당했는데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겠죠. 광고 운영업체는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무 방해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친고죄란 건 뭐냐면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되는 게 예, 친고죄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정보 처리 장치의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장애를 발생하겠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하겠다고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형법은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당한 접근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침입했다면 정보통신망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내가 노출했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죠. 상대방이 노출할 수 있지만 그 권한을 승인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승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노출된 정보를 보고 접속했다 한다면 이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접속한 거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겁니다. 업무방해라는 건 뭐냐면 방금 말한 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 유의력으로서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재물손괴란 건 뭐냐면 이 재물손괴란 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를 재물손괴라고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즉,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손괴는 사용하지 못하겠다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뭐냐면 전자적인 방식, 자기적인 방식, 레이저 방식, 기록되어 있는 기록물을 말하는데 이 기록물들을 판독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만드는 것, 이거를 손괴했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재물손괴는 마그네틱상 테이프, 마이크로칩, CD상의 레이저 방식에 있는 기록물, 전자기록 등 정보 처리 장치에서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겁니다. 프로그램을 망가뜨렸다. 그럼 역시 재물손괴에 들어가겠죠. 마그네 테이프, 마이크로칩, DB에 있는 기록물, 프로그램, 이것 모두 재물손괴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대해 관한 법률도 정보 전송을 제한한다든지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침입해서는 안 되거든요. 침해 행위가 있다면 역시 처벌된다. 우리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업무방해죄랑은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말합니다. 업무란 거는 어, 계속적으로 사회생활에 맞춰서
계속적인 것을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성과 계속성을 갖춰야 됩니다. 단순한 위법 있죠. 예를 들면 뭐 음, 신고하지 않고 일한다는 거, 뭐 붕어빵을 판다든지 단순히 위법한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로 봐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죠. 공무원은 공무집행 방해지 업무 방해가 아닙니다. 근데 공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한다고 형법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로 우유를 하면 안 됩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공무집행 방해로, 일반인은 업무 방해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업무 방해 형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속이는 것, 위력, 힘을 쓰는 것, 이렇게 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것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 입력하는 순간 업무 방해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입력을 해서 사람들이 보고 착오를 일으키고 피해를 보고 이게 아니에요. 컴퓨터 등 업무 방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컴퓨터에 입력하는 순간 개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누가 피해를 볼 것도 없다. 입력하는 순간이 그 자체가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하는 거고 입력하는 순간이 피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립에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함을 유효하지 않냐며 업무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 위헌범이 아닌 추상적 위헌범이다. 입력하고 위험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한다. 추상적 위헌범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별표. 또 하나, 자, 한국 소비자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번에 걸쳐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목적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하고 업무 방해했다. 자, 업무 방해를 하고 명예훼손했다. 자, 이거를 여기서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 이건 상상적 경합이다. 상상적 경합부터 설명할까요? 내가 돌을 던졌어요. 근데 A도 맞고 B도 맞았다. 내가 돌을 던졌는데 명예훼손도 되고 업무방해도 되었다. 1타 2피. 하나의 행동으로 두 개의 A와 B 결과물이 나왔다. 1타 2피. 이거를 상상적 경험이랍니다. 하나의 나무죠. 하나의 행동, 하나의 나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명예훼손하고 업무 방해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명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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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업상. 외우기 좀 그런가요? 음, 명예상, 명예상. 너가 명예를 잘 가르쳤으니, 시켰으니, 상당을 주겠다. 명예상, 명예, 명, 업무상 방해, 상, 명예상. 또 하나,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입력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자, 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이미 성립했죠. 입력하는 순간 성립했죠.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입력하는 순간 이미 범죄가 뭐한다? 성립됐다.
컴퓨터에 관련된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입력하는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비사 임원인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 수수료율과 관련하여 대리점 사업자들과 가비사 사이에 의견이 대립이 고조되자 수수료 때문에 사업자와 회사와 싸우죠. 사업자을. 자, 사업자을이 일종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판매 정보 교환 등에 이용하던 각 회사의 이 대리점이죠. 대리점 사업자을. 각 회사의 전산망 전체 및 고객 관리 시스템 중 자유 게시판의 접속을 차단해 버렸어. 차단하는 순간 이미 범죄가 성립하죠. 입력하는 순간, 차단하는 순간, 뭐 피해 발생 여부 떠나서 이미 성립한다겠죠. 그래서 업무 방해가 성립한다. 맞죠?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방금 했죠. 정보 처리 장치,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허위의 정보 입력, 손괴, 입력. 이미 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험이 있으면 기수고 현실적 결과가 발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따라서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강조합니다. 발표. 살려볼까요? 컴퓨터 등 장애 업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 처리 장치가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을 해야 하는 등 성립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결과 정보 처리 장치가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등, 자, 이 순간 입력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미 발생했다겠죠. 완료했다겠죠. 꼭 이 순간이 됐기 때문에 이미 성립됐다. 판례는 이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걸 봐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입력하는 순간, 발생하지 못하는 순간 이미 장애가 완료됐다. 이렇게 보는 거 판례는. 두 번째, 정보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던 자가 정보지원센터가 A, 교학처가 B. 그러면 철수가 이 교학처로 발령이 났어요. 열받는 거죠. 왜 나를 교학처로 발령내서 다시 정보센터로 가서 자기가 쓰던 관리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변경시켜버려. C가 새로 왔는데 C가 업무를 못하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못 쓰게. 열받으니까. 무단 변경하는 순간 뭐가 된다?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된다 이거죠. 무단 변경하는 순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된다. 추상적 위헌범이다. 다음. 포털 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 집계 시스템 서버에 허위 정보를 전송했다면 이미 성립이 된 거죠. 그죠? 전송해서 통계에 반영됐다면 이미 업무방해죄가 뭐한다? 성립이 됐다. 각 주식회사 피고인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의 실제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하고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 관련 시스템 서버에 허위 신호를 발송했다. 이미 발송했다면 성립이 하죠. 이미 업무방해죄 성립한다. 송계, 입력, 발송 다 해당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상상적 경합은 1타입이라고 그랬죠?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결과물이 나올 때 아까 말한 대로 명업상, 명예상, 명예상 둘 중에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 둘 중에 A나 B나 무거운 죄가 처벌한다. 후계의 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평가하는데 동종일 수 있고 이종일 수가 있다. 하나의 행위가 또 다른 행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한다. 예를 들면 폭행을 수단으로 강간, 폭행을 수단으로 감금했다면 폭행은 강간에 들어가 버리고 폭행은 감금에 들어가 버리죠. 따라서 강간죄로 처벌하고 감금죄로 처벌하죠. 흡수한다, 흡수. 어, 내가 강간을 하려면 막 폭행을 쓰고 감금을 하려면 강제로 잡아넣잖아요. 흡수되는 겁니다, 흡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한 개의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 방해, 허위 사실을 위한 명예훼손, 명예상이라고 있죠. 상상적 경합 같죠? 명예상, 명업상, 명업상이 어려우니까 명예상, 상상적 경합. 또 하나, 명업, 명예훼손죄. 선고할 때 상대방 막 욕하죠. 깎아내리죠. 비방을 하죠. 그래서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후보자 비방을 합니다. 상상적 경합 역시 명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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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했다. 명비상, 명예훼손, 비방, 상상적 경합, 명예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상상적 경합. 이렇게 꼭 시험이 잘 나오니까 기억합시다. 자, 문제 볼까요? 장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으면 기수 성립한다. 맞죠? 대학정보지원센터에서 교학처로 발령되니까 열받아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무단 변경했다. 업무방해 성립 안 되겠죠? 포털 사이트 허위 정보 전송했다. 전송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자, 대표이사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피해 사용 컴퓨터에 네이버 관련 시스템이 허위 신호를 발송했다. 이미 성립하죠. 소비자 보호원의 허위 사실, 명예훼손, 업무 방해, 명예 상상적 경합 된다겠죠? 맞죠? 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했다면 정보 입력하는 순간 이미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 성립한다. 임원인 피고인이 수수료일과 관련하여 사업자, 갑회사와 대리점 사업자 을 간에 갈등이 되니까 이 을이 여기에 자유 게시판에 접속 권한을 차단했죠. 이건 차단해서 업무를 못하겠으니까 업무 방해가 뭐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업무 방해, 명예상, 명예훼손, 업무 방해는 상상적 경합. 자, 컴퓨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전송하거나 아이디를 무단으로 바꾸거나 이랬을 때는 뭐한다?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 예? 추상적 위험이니까. 추상적 위험 범인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러한 방금 말했던 중요한 키포인트만 잡고 가면 어떤 시험도 다 풀 수가 있다. 됩니다. 오늘 3주차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